안녕하십니까. 팔체질 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훈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체질적으로 강한 장부일까요? 아니면 약한 장부일까요? 혹시라도 현재 내 심장의 증상과 연결해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그건 체질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선천적으로는 강해도 후천적으로는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대부분 후천적으로 심장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자주 두근거린다고 체질적으로 약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팔체질의학은 사상의학과 달리 체질을 구분할 때 심장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8개 체질별로 장부를 배열할 때 심장이 들어가면서 모든 게 뒤죽박죽되고 맙니다. 이처럼 장부 배열이 맞지 않으니 각 체질별 특징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즉 체질별로 왜 그러한 특징이 나오게 된 건지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이유로 팔체질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체질에 관한 질문을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질문자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소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 대신에 권도원 선생이 관찰을 통해서 정리한 8개 체질의 특징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만 합니다. 사실 이 팔체질 이론은 보완할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죠. 심장을 어찌할 것인가 역시 그 중의 하나입니다. 심장은 대체 어떤 역할을 하기에 팔체질 장부 배열에서 제외해야 하는 걸까요? 무엇보다 이 감성, 마음은 심장과 음의 영역이라는 사실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 마음이 아파 라고 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합니다. 왜 마음을 두고 뇌가 아니라 가슴에 있는 심장을 가리키는 걸까요? 마음은 정서의 총합입니다. 즉 분노, 기쁨, 생각, 슬픔, 공포의 감정 전체가 바로 마음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러한 정서를 오장과 관련지어 설명합니다. 예컨대 분노는 간, 기쁨은 심장, 생각은 비장, 슬픔은 폐, 공포는 신장이 주관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심장은 다른 장부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심장은 기쁨만이 아닌 모든 정서가 하나로 모이는 장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만 선생은 이 같은 심장의 특별한 기능을 알고 있었기에 장부 강약을 이용한 4개 체질 구분해서 심장을 제외했던 것이죠. 이러한 심장의 역할을 군주와 신하의 관계에 비유해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심장이 군주라면 다른 장부는 이를 보호자는 신하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주를 신하와 같은 수준에서 묶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하의 문제는 단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군주에게까지 여파가 미치지 않습니까? 이와 유사하게 오장에서 비롯된 정서의 울결 역시 오장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고 종래는 심장까지 병들게 합니다. 이처럼 각각의 정서는 우리 인체의 오장과 연결되어 있지만 마음이 모이는 심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가령 분노가 지나치면 간이 가장 크게 상하지만 심장 역시 타격을 받습니다. 다른 감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심장을 단지 기쁨의 감정만 주관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컨대 오장이 주관하는 각각의 정서에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 해당 장부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와 동시에 정서가 모이는 심장도 타격을 받아 마음, 즉 정서가 크게 상합니다. 이처럼 심장은 다른 장부와 구분되는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장부와 동일선상에 놓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팔체질을 구분할 때 심장을 집어넣으면 간, 비장, 폐, 신장과 함께 5개 장부로 체질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배열된 장부 강약을 통해서 체질별 인체 특징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가령 한태양인 금음체질의 장부는 폐, 신장, 비장, 간의 순서인데 심장을 넣게 되면 폐, 신장, 비장, 심장, 간이 됩니다. 약한 비위가 비장, 위장이 가운데로 옮겨와서 약하지 않은 장부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장부 강약을 통한 인체 설명이 불가능해집니다. 굳이 심장의 강약 정도를 말한다면
신장 정도 위치에 와야 합니다. 두 번째 강한 장부라는 것이죠. 열태음인 모금 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음인은 심폐기능이 매우 약한 체질입니다. 그런데 팔체질의학계는 장부 강약을 간, 심장, 비장, 신장, 폐로 배열합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심장을 간에 버금가는 차강 장부, 두 번째 강한 장부로 배치했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장부 배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장을 빼고 배열하면 간, 비장, 신장, 폐가 됩니다. 이 배열이 진짜 열태민 모금체질의 정확한 장부 강약을 말해줍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오령 테스트로 두 체질의 심장의 강약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확인됩니다. 정리하면 비록 체질적으로 심장이 더 강하고 약한 체질이 있을 수는 있지만 팔체질 장부 배열에는 심장을 절대 포함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심장의 의미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심장이 주관하는 감성, 즉 정서, 이 마음을 굳이 음양으로 표현한다면 음에 가깝습니다. 반면 이성은 훨씬 더 가볍게 움직이는 동적인 성격이니 양에 해당한다고 하겠지요. 그렇다면 심장이 약한 체질은 감성적인 부분이 좀 더 발달하겠죠. 감성은 음이니 음체질이거나 음의 성향이 가미된 체질일 테고요. 반면 두뇌 활동에서 나오는 이성이 발달했다면 양체질이거나 양적 성향이 더해진 체질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팔체질을 진단하고 설명할 때 음과 양을 대표하는 감성과 이성의 발달 정도를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즉 특정 체질의 모습을 좀 더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팔체질 연구소 상담을 진행할 때 너무 신기한데 혹시 관상을 보시고 말씀하신 건가요? 라고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제가 살피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팔체질 이론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겠지요. 기존 사상의학과 팔체질 의학이 왜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는지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저 묵회가 7월 달에 출간한 팔체질 혁명, 태양인의 나라 대한민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체질에 관한 혁명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데 태양인의 나라라니 믿기 힘든 이야기죠. 그럼 묵회 이상호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기꾼일까요? 아니면 체질혁명가일까요? 제가 출판한 1권이 교보문고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 2위까지 올라갔다는 사실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